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과열될수록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버블에 대한 고점 논란도 네. 있고, 이번에 또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세의 끝물이 얼마 안 남았다. 네. 이런 인터뷰까지 해서. 네. 근데 이제 또 워낙 이분이 마친 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 로저스 제 기억으로는요 2017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연초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책 장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책 내셔가지고 이번에도 책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짐 로저스도 대단한 투자가도 인사이트도 있는데 그게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경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좋은데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버블이다. 뭐 아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논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이제 자꾸만 단기적으로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한 번에 쏠려버리면 분명히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당하세요, 사실은. 저는 왜냐면 지금 동학개미 분들 좀 힘들게 모으신 분들 어쨌든 모든 게 막혔잖아요. 그렇죠. 재산 증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통로로 생각하시고 주식에 뛰어드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주식 투자 진짜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신 분들이 다 뭡니까? 사자마자 뭐 대박 난 게 그게 아니라 부동산 그거잖아요. 아예 안 되면 그냥 내가 집에 깔고 살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하신 분들 중에 의외로 돈 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좀 장기 투자 마인드로 하시면 굉장히 좀 돈을 저는 앞으로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인드를 지금 너무나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저는 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또 당하시면 애써 이게 분위기 좋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작년에 정말 10몇 년 만에 개인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또 나가실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돼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건 단기로는 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연초돼서 하루에 막 2조 원, 3조 원 사는데 이게 끝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의 예금이요. 지금 우리 한국 금융자산 중에 예금이 한 1,7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0%만 들어와도 170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작년에 100조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예탁금하고 주식 매수 합치면 100조예요, 딱. 네. 근데 아직도 생각해보면 지금 10%라고 하면 70조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3조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앞으로도 저는 들어올 놈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흥분되는 장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지금 1년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들의 그 매수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너무나 낮잖아요. 그렇죠. 못 참고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은행 예금금리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주식으로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M2라고 하거든요. 그 M2가 이제 뭐 경제학 용어로 이제 총통화량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금도 있고 아니면 정기 예금 있죠. 정기 적금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바로 현금할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 M2라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도 그때 금융위기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M2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한 90%까지 갔었대요. 근데 지금은 M2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한 70%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룸은 좀 남아있어요. 그때랑 따지고 보면.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룸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면 이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저는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유동성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4천에서 5천 가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돈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rum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과 별개로 돈의 힘으로만 가는 장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그 초등학생 때라서 그때 86년도하고 89년도에 3조 호황 아마 기억하시죠? 네. 그때 주식 투자 안 하신 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 객장이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때 당시에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도 개인 유동성 장으로
증시가 엄청나게 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6년, 87년도까지는 돈의 힘하고 펀더멘털이 같이 갔대요.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요, 88년 이제 올림픽 하고 나서 88년, 89년도에는 성장률이 꺾이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올림픽 이후로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이 86년도에 200포인트에서 거의 그때 기사 보니까 1000포인트 갔더라고요. 89년도에 5배 갔는데 88년, 89년도에는 기울기가 막 이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의 힘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펀더멘털이 꺾여도 돈만으로도 그냥 2년 동안 버블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왜 또 다르냐면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돈도 돈이지만 펀더멘털 좋아지는 초입 국면이에요. 그때랑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12월 달에 엄청 나던데요. 또 5.8%인가 뭐 얼마 네, 뭐 맞아요. 이렇게 상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잘 놓고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올해는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는지 좀 체크하시고 그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무조건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약간의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는지.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증가율은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첨부가 되면 계속해서 올해 증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장. 근데 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흥분하는 장들이 한 번씩 나오면 내가 타이밍을 잘못 빼봐가지고 남들은 나중에 편할 때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편하게 수익 나는데 나는 단기에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남들 먹을 때 나만 고통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한 건 방향은 위쪽으로 반드시 놓고 위쪽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흥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도 조절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같이 좋아지는 장이다. 근데 내년엔 또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 두 가지 그림이 갈지는 올해 하반기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두 축이 가는 이런 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 좀 굉장히 좋은 장 이미 맛보기는 보여줬지만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좀 저는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작년에 그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60조, 70조 이랬을 때 네.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상승을 따라가는 자금이 아니라 네. 떨어지면 살 맞아요. 어떤 예. 대기 자금 정도로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장을 이끌면서 돈이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죠. 저도 전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아니 머니무브다 뭐 저도 아 이제 주식밖에 할 게 없으니까 돈들이 들어오겠지 생각은 했는데 아니 하루에 막 2조 사고 3조 사고 증시가 급락할 때 개인들이 기회라고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기다렸던 자금이니까. 근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산다는 건 이건 결국 못 참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그러니까 4천을 간다고 그냥 가정을 하시고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건 3천 지금 200인데 이분들이 3,300, 500 보고 사시겠어요, 솔직히. 4,000, 예, 4,000에서 5,000 보고 들어오시는 자금이에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너무 흥분하면 금고 사인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물론 뭐 또 견디시면 수익은 나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좀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렇게 좀 들어오는 자금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계속 경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현상이 그냥 좋아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네. 근데 우리가 뭐 연말 효과도 받고 산타랠리 뭐 다 봤잖아요. 1월 네. 효과도 이미 아주 뭐 너무 급속하게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장을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키를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돈이 지금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어요. 그러면은 이 돈의 흐름이 언제 꺾이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뭔가가 안 나오는 이상 올해 내내 유동성 장세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3월에 그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재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괜히 또 공매도 재개했다가 이거 괜히 편하려고 또 이게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아닌가? 제가 솔직히 좀 이 이런 경제 방송에서 정치 얘기 좀 꺼내긴 그런데 어쨌든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되는 건 일단 그 금융위 입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한 의원이 그 너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공매도가 지금 개인 투자만 좀 불리하게 돼 있는데 제도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좀 이거 빨리 그 제도를 개선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섣불리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공매도가 뭐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불리한 건 맞아요. 개인들은 공매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거기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없는데. 네, 없는데 그 불법이 그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자행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근절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근절한 다음에 공매도 재개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그게 꼭 시한을 저는 못 박지 말고 모든 게 좀 클리어하게 한 다음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3월이다. 이거 못 박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올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너무나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만약에 3월 15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개인들의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2월이나 3월 초까지 한번 그 체크는 해보세요. 이게 진짜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쪽으로 가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개인의 심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주식시장은요. 지금은 펀더멘털도 중요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개인 심리에 따라가거든요. 그 심리가 계속 우호적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증시는 뭐 단기 조정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데 심리가 안 좋아지면 작년 10월 달 같은 급락장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심리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펀더멘털인데 지금 펀더멘털 쪽에서 우리 한국의 수출 증가율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계속 들어오긴 하겠지만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사줄 사람 없으면 꺾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펀더멘털이에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뭐 요즘에 실적 보고 투자들 많이 안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실적을 어쨌든 체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계속 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좀 검증 과정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좀 시장이 결국 뭐 아까도 제가 PER 뭐 의미가 없다, 뭐 PBR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조금 한 번만 더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그냥 지수에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덩달아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요, 증시가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바로 무너지게 되는데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가격이 확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시장 때문에 운 좋아서 올라간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사이클 보면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클이 꺾이면 파셔야 되겠지만 그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은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물렸다 고점에서 그럼 그냥 버텨도 돼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그냥 가져가도 전혀 무방해요. 근데 펀더멘털이 안 되는데 그냥 곁다리로 올라간 기업들은 물렸을 때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검증만 좀 잘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자꾸 제가 지난번 출연할 때까지만 해도 희망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그때만 해도 근데 사세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지금은 냉정해지자. 저는 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물론 뭐 3,500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쏠림 현상 주의하시면서 조금만 한번 좀 뒤를 좀 돌아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관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이 아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네. 여기에 이제 네. 좀 집중을 하면서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급락장일 때 올해 3월도 그랬고, 제가 기억나는 게 8월, 10월에 되게 장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주린이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급락장은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들고 있는 분들,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죠. 근데 급락장일 때 이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힘든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잡초인지 아니면 꽃인지만 잘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는 떨어졌는데 회사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내가 현금이 있으면 더 사야 되거든요. 기회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분석만 잘 해놓으시면 이 급락을 즐기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버티시면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급등하면서 갈 때도 변동성이 그냥 이러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편안하게 아직은 내가 원하는 가격 안 갖고 성장하니까 천천히 그냥 동행하시면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변동성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갖고 계신 분도 불안해요. 팔아야 되나? 약간 그 생각 들고 왜냐면 또 괜히 안 팔았다 급락해 버리면 수익을 좀 이제 놓치니까 그리고 이제 안 사신 분들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그 두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그때도 이게 그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아래든 위로는 커질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보세요. 꽃인지 잡초인지. 잡초인데 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갑자기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펀더멘탈이 안 따라와진다. 펀더멘탈 안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원래는 잡초인데 갑자기 꽃처럼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 꽃이라는 게 꼭 앞으로 역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오버밸류를 받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겼어요, 지금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적절하게 챙기세요. 챙기고 내가 그냥 흥분해가지고 오버밸류인 기업들을 그냥 덜컥 사버렸어요. 못 참고. 그런 기업들은 냉정하게 저는 손절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 내년,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주가 그런 건데 내가 건설주에 혹시라도 비싸게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건설주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펀더멘탈 좋고 정부가 규제도 막 풀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아까 보니까 뭐 어제 그 주말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반포 쪽인가요? 그쪽에 재건축 단지가 뭐 5천만 원인가요? 기사 보셨죠? 혜택 받았다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냐면 건설업종한테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재건축 조합들이 지금 급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재건축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계속 건설주한테는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런 거는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급등을 했더라도 이거는 내년까지 보는 그림이면 나쁘지 않네. 그럼 내가 설사 고점에 서서 물려도 버티시고 급 나가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지수보다도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를 입은 게 진짜 내가 산 기업 아니 살려고 하는 기업 갖고 있는 기업 이거를 진짜 꽃인지 잡초인지 정말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선택 그러니까 더욱더 집중할 건 집중하되 잡초처럼 자를 건 자르고 그 다음에 지금 꽃인데 잡초처럼 거래되는 회사들이 있죠. 아까 제가 중소형주 저 이제 싸게, 반대로 저렴하게. 꽃인데 사람들이 잡초로 보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꽃인데 어떤 거예요, 근데? 저는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가 아니고 제약. 제약주인데 중소형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얘네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리고 코스닥에도 IT 기업들인데요. IT 뭐 스마트폰 섹터나 반도체 중소형주인데 삼성전자 형님은 막 이렇게 가는데 역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3분기 그 기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3분기 실적 잘 나왔던 것들을 한번 네이버에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나와요, 종목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중소형주인데 얘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 잘 나왔는데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주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못 갔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업 보고서 보고 정밀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또 나온 게 있는지. 그럼 전망들이 나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4분기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올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이 의외로 찾아보시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금 잡초 취급받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꼬시거든요. 그러면 빨리 물 주시면 돼요. 빨리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중요한 게 종목에 대한 진짜 선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장도 그렇지만 급등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또 계좌 수익률이 저는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연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막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표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새롭게 뭘 살려고 하면 대형주도 안 간 것들이 있어요. 진짜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게 대형주 중에서 음식료가 그 섹터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그냥 굳이 얘기해 드리면 대형주 중에서 물론 지난주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근데 음식료 쪽은 여전히 싼데 요새 그 풀무원 아세요? 풀무원이 두부 가격이 14%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뉴스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막 아니 왜 이거 생활물가 올라서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좋죠. 주주분은 좋은데 막 생활물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 어떡하지? 계란 가격 보셨어요? 그 AI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식료한테 되게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한번 가격 올리면 안 빠집니다. 다시는. 근데 어쨌든 예를 든 건데 그런 섹터들인데 주가가 못 올라가서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팁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신규로 내가 살려면 일단 안 올라간 걸 골라주세요. 안 올라간 거 중에 앞으로 좋아진 거 좀 검색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아니면 지난주에 그냥 덜컥 급등하는 그 종목을 대형주를 만약에 물렸어요. 예. 근데 그 기업이 문제 없다. 앞으로 오래 성장할 것 같다. 룸이 남아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공부해 보셔야겠지만 꽃이다. 그거 확신하면 그냥 버티세요. 뭐 몇 프로 빠진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다만 잡초라고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면 무조건 지금이라도 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지금 막 급등하는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LG와 현대차.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좋은 기업들을 내가 그 전부터 사서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단계에 너무 오버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200~300만 원 파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나는 더 보고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 거니까 한 주도 안 팔아. 그것도 괜찮지만 한번 20~30% 정도 파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밑으로 내가 갖고 있었는데 확 빠져버리면 그것도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분들은 행복한 고민이지만 20~30% 정도 파실지 아니면 나는 1~2년 더 보고 끝까지 그냥 그 요즘에 그 여성분들한테 그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기사 나왔는데 우먼 버핏이라고 작년에 여자분들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대요. 맞아요. 남자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 안 파시는 거예요. 물리면 나는 딸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진짜로요. 요즘에 그 증권사 객장 보면요. 그 진짜로 미성년 자녀들한테 주식 계좌 터주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신 분들은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지만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너무 또 올라간 기업들은 한두 번, 그러니까 약간의 비중을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답은 진짜 누구도 몰라요. 그 선택지는 그렇죠.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제는 너무 오른 종목들 이거 가지고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하자. 조급해하지 마시고 못 산 거에 대해서 혹은 살려고. 진짜 살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덜 갖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